여러분, 3일장을 치러보셨죠? 그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밤을 새우고 피곤에 지친 채로 발인을 하셨나요?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장이란 이름으로 정성보다는 절차가, 진심보다는 비용이 앞서는 장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문객은 오지 않는데 식장비는 매일 나가고 가족은 지쳐가는데 형식만 채워가는 그런 장례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른 장례였는데 그 하루가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울음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평생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인의 손을 잡고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3일을 채우지 않았지만 그 어느 장례보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장례의 품격은 며칠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요. 저는 30년간 웰다잉과 장례 문화를 연구해온 박사 정민우입니다. 수많은 장례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3일장, 이제는 정말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3일장이 왜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장례가 더 존엄한 마지막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마지막이 혹시 낡은 형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지인 72세 김성우님이 부친상을 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을 텐데 이번엔 가족 5명만 빈소를 지켰습니다. 3일을 준비했지만 조문객은 첫날 3명, 둘째 날 2명, 마지막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식장은 텅 비어 있었고 식사는 남았고 가족들은 무료함과 허탈함 속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성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그 하루 동안 마음은 꽉 찼다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실 둘째 날 저녁에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함께 했던 순간을,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를 이야기했답니다. 조문객 없는 빈소에서 오히려 진짜 이별을 했던 거죠. 그 하루가 오히려 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례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커진 장례, 바로 그 변화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장례의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진짜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새로운 장례 문화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지막 풍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우님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장래의 시작입니다. 이제 3일장이 왜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젠 직접 찾아가는 조문보다 문자나 메시지로 인사를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문객 수는 10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이요. 예전에는 식장이 북적였는데 이제는 상주가 조문객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정자님은 아버지 장례에서 3일 내내 기다렸지만 조문객은 하루 평균 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몸이 불편하셨고 친척들도 멀리 살아서 오기 어려웠답니다. 박정자님은 그때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하고요. 시간보다 진심을 담은 메시지 한 줄, 추억의 사진 한 장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줄었다고 해서 추모의 마음까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방식이 바뀐 거죠. 여러분은 마지막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의 임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의 80% 이상이 의료시설에서 생을 마칩니다.
집에서 가족에 둘러싸여 돌아가시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는 뜻이죠. 시설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셔지고 거기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례 기간도 짧아지는 겁니다. 74세 김현수님은 모친을 요양시설에서 떠나보내며 장례 절차를 하루로 줄였습니다.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니 집으로 모실 수도 없었고 식장에서 3일을 지킬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어머니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추억을 나눴답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시설 밖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요양시설이나 가정돌봄을 계획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이루어진 장례라도 작별 인사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일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평균 1천만 원을 넘습니다. 장례식장 하루 임대료는 100만 원대, 거기에 식사비, 제단비, 염습비, 운구비까지 합치면 3일 기준으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듭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 가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1천만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65세 최은주님은 남편 장례를 1일장으로 치르고 남은 비용으로 추모숲에 기념나무를 심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연을 좋아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보러 갈 때마다 남편을 떠올린다고 하더군요. 장례비 대신 추모의 의미를 담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줄이더라도 예의와 감정의 시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형식과 진심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족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로 바뀌며 상주 인력이 줄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5%를 넘었습니다. 4명 중 1명은 혼자 사신다는 뜻입니다. 형제도 적고 자녀도 적고 친척도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상주를 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80세 윤정우님은 자녀가 해외에 있어 혼자 아내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가족장 형태로 치렀죠. 자녀들은 화상으로 참석했고 윤정우님은 혼자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아내와 마지막으로 오롯이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이 함께하지 못할 경우 영상 추모나 온라인 헌화로 감정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라도 장례는 의식이 아닌 이별의 시간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마지막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엘다잉협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70%가 죽음 교육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예전엔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67세 박영민님은 생전 자신의 장례 음악과 편지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례 방식을 미리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음악 목록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남길 편지까지 써두셨더군요. 박영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준비하니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가족에게 내 마지막 바람을 미리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존엄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미루거나 피하는 대화일수록 남은 가족의 혼란이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 마지막 인사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조문 문화가 바뀌고 의료 환경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가족 구조가 바뀌고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일장이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 틀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3일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 가족, 그리고 마음의 형태가 모두 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새 시대의 장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방식이 바로 1일장입니다. 하루 동안 고인을 모시고 발인까지 마치는 방식이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제대로 마음을 담으면 충분히 존엄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평생 못다 한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장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장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3일 동안 빈 식장을 지키는 것과 하루 동안 가족과 진심을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장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만 참석하는 소규모 장례죠.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작 고인과 제대로 된 이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족장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혼자 감정이 벅찰 수 있으니 상담이나 의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웰다잉 전문가나 장례 상담사에게 미리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고인의 음악을 틀고 함께 추억을 나누세요. 사진 앨범을 펼쳐놓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끼리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끼리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가족장에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장례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고 실시간으로 조문하고 온라인으로 헌화하는 방식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순덕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이 화상으로 아버지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없었지만 화면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추도사를 낭독하고 가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이순덕님은 말씀하셨죠. 옆에 없어도 마음은 함께였다고요.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녹화 서비스, 온라인 방명록까지 다양합니다. 미리 장례식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기술이 거리의 장벽을 허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생전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전 장례식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를 미리 치르며 인생을 정리하는 의식이죠.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전 장례식을 통해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미안했던 일을 사과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다짐하게 됩니다. 다만 유행처럼 흉내내지 말고 진심으로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세요. 감사 편지 쓰기, 영상 메시지 남기기, 나만의 추모 음악 만들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생전 장례식에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자연장이라는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골을 흙에 묻거나 나무 아래에 뿌리는 친환경 장례죠. 요즘은 묘지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장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다만 허가된 장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뿌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생전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연 속에서 영면하고 싶으신가요? 바다인가요? 숲인가요? 아니면 산인가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추모라는 새로운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고인의 영상, 음성, 사진을 온라인 공간에 남겨 기억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가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시니어 세대도 많이 활용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해두고 사진을 정리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 권한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건지, 가족만 볼 수 있게 할 건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앨범이나 음성 기록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랑하는 목소리가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를 지금 녹음해두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깊게 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줄이는 대신 진심을 더하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감정을 깊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3.1장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문 문화가 바뀌고, 의료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가족 구조가 바뀌고, 죽음에 대한 인식까지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3.1장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1장, 가족장, 생전 장례식, 자연장, 디지털 추모 같은 새로운 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도 절차도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이별을 준비했는가, 그 한 가지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3일을 채워야만 예의라는 믿음이었고, 올바른 이해란 하루라도 마음을 다해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빈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존엄한 이별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형식에 얽매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조문객도 오지 않는 빈식장에서 지쳐가고 정작 고인과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빚을 지고 마음은 허전하고 후회만 남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가족끼리 진심 어린 시간을 보내고 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후회 없이 평화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나는 어떤 이별을 원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식사 시간에 산책하면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곧 존엄한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가족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가족들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장례 방식, 원하는 음악, 입고 싶은 옷, 남기고 싶은 말, 묻히고 싶은 곳, 이 모든 걸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두거나 노트에 적어두거나 가족에게 말로 전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사를 남기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웰다잉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1장을 치러보신 분, 1.1장을 치러보신 분, 가족장을 고민하고 계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화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더 평화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